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시청 주의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포자를 위한 자력 갱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요, 관계사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하려고 해요. 뭐 다른 것도 많은데, 제가 오늘 이 관계사에 대한 얘기가 좀 하고 싶어서 그동안의 설명을 다 펼쳐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 한국에서 영문국어 가르칠 때 제일 잘 못 이상하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사예요. 그리고 관계사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문장을 읽고 독해를 할 때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앞전 제가 제 채널에서 앞전에 했던 것 중에 접속사의 개념 정리 이거 9, 1 요 강의입니다. 요것만큼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오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요 여러분 진짜 제가 제 채널 홍보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개념이고 어려운 개념이고 그러나 큰 개념이에요. 이거 이해를 해야 큰 문장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래 할 말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접속사에 대한 개념을 밑바탕에 깔고 관계사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요 강의 중에서도 형용사절 접속사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거 이해가 안 되신 상태에서 지금부터 하는 제 얘기를 들으시는 거는 아무 소용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 중에 이 부분이 제일 하기 싫은, 제일 잘못됐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관계사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문장을 연결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관계사는 두 문장을 연결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눈에 보이는 형태가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특히나 이제 글로써 문법으로 뭔가를 설명을 하고 문장 구조 이것만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설명, 이런 식의 결론이 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갈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접속사 자체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 얘기를 잠깐 먼저 할게요. 영어가 어떤 식으로 됐든 간에 문장이 이런 형태로 끝이 나면 여기에 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어요.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을 땐 어떻게 해줘야 된다? 아직 문장의 전체적인 뜻을 끝내지 말고 뒤에 있는 한마디 정도 덧붙여서 이해를 해라 라는 신호탄을 이 위치에서 주게 돼 있어요. 그게 전치사 아니면 접속사예요. 근데 요 이어붙이는 말을 붙여야 되는데 그 뒤에 말을 이 관계로 볼 거야 아니면 이 관계가 아닌 걸로 볼 거야 그 구분을 위해서 접속사하고 전치사가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게 지난 강의에 했던 거를 조금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는 이걸로 넘어가고 접속사 그러면 이거 뒤에 조그맣지만 쓸게요. 이 뒤에 또 하나의 어떤 문장을 연결을 하고 싶은데 연결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요 녀석이 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요거 보시면서 혹시라도 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에 접속사 전체적인 구도를 이해하고 넘어오셔야 돼요. 제가 먼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간략하게 리뷰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요걸로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접속사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고 그 중에서도 종속적으로 연결을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이런 용어를 다른 말로 바꿔 쓰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 종속 중에서 형용사절 접속사가 있고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관계사는 접속사의 일종이에요. 접속사의 일종인데 약간 좀 특이한 거예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그 제가 진짜 그 영상 올리면서 다른 사람들 혹은 열심히 일하시는 다른 강사분들 좀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심한 경우에는 접속사하고 관계사가 무슨 차이인지 구분 못하면서도 독해 강의하고 이런 분들 많아요. 의외로.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는데 그런 걸 좀 바로 잡겠다라는 뜻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 관계를 이해를 하셨으면 접속사의 일종으로 관계사가 있다라는 결론까지 내셔야 돼요. 오늘 그 설명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중간에 자르기는 진짜 무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강의만큼은 진짜 더 길어지더라도 그냥 좀 한 번에 좀 갈게요. 자, 그러면 기존에 설명하고 있는 거를 잠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관계대명사. 나는 어떤 여자애를 알아. 근데 그 여자애가 군인이야.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고 싶으면 A라는 문장과 B 문장 두 개 사이에 공통 가르치는 것이 똑같은 요거를 찾아서 이 뒷 문장에 이것을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후 혹은 which로 바꾸는데 여기서는 후가 되겠죠? which로 바꾸고 붙여서 써주면 된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설명이 틀린 거예요. 이 설명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국말로 생각하셔도 돼요. 이런 거는. 자, 나는 어떤 여자애를 알고 있어. 근데 걔는 군인이야. 한국말로 그냥 천천히 생각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내가 어떤 여자애 아는데 걔 군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은 내 머릿속에서 난 이 문장을 생각을 하고, 그죠? 이 문장을 생각을 하고, 두 문장을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두 개의 공통적인 단어 하나를 다시 한번 또 관계대명사를 바꿔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편하겠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나도 여자애 알아. 근데 걔 군인이야. 이렇게 내뱉는 게 빠르겠어요. 당연하죠. 그냥? 당연히 그냥 내뱉는 게 빨라요. 그럼 무슨 얘기냐? 보통 문법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 두 개의 문장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걸 바꿔서 하나로 붙이는 기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영어하고 한국어의 어떤 어순체계나 시스템이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머릿속에서 두 가지 문장을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하나로 합쳐. 그러니까 두 개의 문장 속에서 그 공통되는 단어 하나를 찾아갖고 그걸 바꿔서 다시 최종적으로 완성된 문장으로 만들어서 말을 하는 프로세스를 거치는 사람은 없어요.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있겠죠. 뭐 아주 천재들. 그런 거를 다 거쳐도 말하는 속도, 일반적인 사람이 주고받는 말하는 속도하고 똑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천재적인 사람들, 아니면 사이코패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구조를 가진 사람들, 그 정도 되지 않는 이상은 없어요. 그러면 이 설명 말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건지를 여기다가 써줄게요. 일단 제가 앞전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접속사를 이해하셔야 돼요. 두 문장 원래 연결을 하려 그러면 이런 접속사 쓰면 끝나요. 그러니까 자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and도 되고 but도 되고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여자애 하나 안다. 그리고 혹은 벗으면 어떻게 돼? 근데 걔가 군인이야.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두 문장 연결하기 위해서. 그죠? 그냥 아무거나 됐든 접속사 그냥 하나면, 물론 완전히 아무거나는 아니겠지만, 그냥 연결할 수 있는 접속사 하나만 써주면 두 문장 연결하는데 훨씬 더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걸 찾아서 뭘 바꾸고 다 필요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두 문장을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요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문장을 뒤에 덧붙이고 싶은 거예요. 정확하게 봐주세요.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을 연결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문장을 써놓고 요거에 대한 설명을 그냥 좀 덧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뒤에 설명할 말이 어떻게 되나요? 긴가요? 짧은가요? 문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죠? 이 안에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치사를 써야 되나요? 접속사를 써야 되나요? 일단 접속사를 써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 명사 뒤에 설명하는 말이 좀 길어지면 그냥 다 대붙이면 끝나요. 다. 정말 다 그래요. 그래서 대시 뭐예요? 관계대명사도 되고 그냥 일반적인 접속사도 되고 심지어는 이거 관계 부사로도 실제로 쓰입니다. 다 됩니다. 그래서 일단 that을 붙여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일단 that을 붙여버리고 붙여놓고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that이 원래 뜻 자체가 그거라는 뜻이 있죠. 거기에 더해서 앞에 내용하고 비춰봤을 때 그게 사람이면 그 사람이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썼는데 이미 요게 그 사람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냥 아예 근데 그 사람이 군인이야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인 문장이 이렇게 되죠.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두 문장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명사에 대한 설명을 좀 길게 넣고 싶을 때 쓰는 게 관계대명사예요. 수식하는 말 혹은 설명하는 말이 길어지면 문법적으로 주어동사의 관계를 갖는 절이 나오면 접속사를 써버린 거예요. 근데 왜 접속사라고 부르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요 뜻이 접속사의 기본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여기다가 대쉬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 and에 해당하는 하나랑 she에 해당하는 요거 하나가 하나로 합쳐져요. 이게 관계대명사에 대한 설명의 끝이에요. 네,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접속사의 기능을 하는 게 맞죠. 일단 접속사의 기능을 하는 게 맞는데 대명사 하나의 뜻도 가져가더라. 그 말은 맞아요. 그 설명은 맞아요. 됐습니까? 그러나 잘못된 설명은 뭐라고요? 관계대명사는 두 개를 연결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요 말에 대한 특정 어떤 명사에 대한 설명을 좀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게 맞아요? 이 that이라는 거는 무슨 접속사로 보는 게 맞아요? 거를 수식해주는 이 전체가 하나로 묶어져서 형용사 한 개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죠? 이게 여러분 관계대명사예요. 제가 왜 뜸을 들였냐면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한번 봐주세요. 이런 거. 실전적인 문장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The fact that she is a gang. that은 설명하는 말이 길어지면 제가 that 붙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fact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할 거야.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면 that 어떻게 읽어야 돼요? that 뒤로는 주어 동사의 관계로 읽어줘야 되죠. 그녀가 깽단이라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로 묶어지죠. 요거는 어때요? doubtful. 좀 의심스럽다. 되셨습니까? 다음 문장으로 가볼게요. They gave me news. 어떤 그 사람들이 나한테 뉴스를 하나 던져줬어. 근데 그게 있잖아. 그게 그녀가 오늘 쉰다라는 그런 뉴스야. 이렇게 되죠. There is a possibility. He is a good person. 거기에 좀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이냐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조금 부드럽게 하자면 여기엔 없지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있어. 요렇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요? that은요. 문장을 연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명사 아이고 색깔은 좀 다르게 했고 다시 표시해 드릴게요. 여기서 보여주는 that이 다 지금 어때요? 앞에 있는 문장을 연결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문장을 연결한 게 아니죠. 여기 앞에 문장 없잖아요. 그냥 명사 하나 수식해주고 있죠. 여기가 이렇게 전체로 보니까 문장을 연결하는 것 같죠. 내용을 보세요. 뉴스라는 명사 하나를 수식하고 있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뒤에도 문장 하나가 지금 명사 하나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순수한 의미의 뭐라고요? 형용사절 접속사예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문법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위에 있는 세 개에 있는 문장을 뭐라 그래요? 동격의 대시라 그래요. 이걸 동격의 대시라 그래요. 동격절이라 그래요. 동격절. 뭔 의미야? 뭐 이거하고 이게 동급이고 뭐 이거하고 이게 동급이고 다 그런 설명은 진짜 필요 없는 거예요. 대신에 자 이해 가셨죠? that 뒤로 문장 하나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때 이 원리는 같아요. 자, she is the person.
그 여자가 그 사람이야. that 어떤 사람이냐면 stepped on my heart. 내 마음을 짓밟은 사람이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They are police that rescued my children. 우리 애들을 구해줘. 그 사람들이 경찰이야. 어떤 경찰이냐면 우리 애들을 구해줬던 그런 경찰이야. 우리나라 말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겹치는 거예요, 말이. 실제적으로도 대명사의 뜻을 하나 갖고 있고 여기도 I want the same. 나는 똑같은 거 갖고 싶어. 뭐? 네가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 갖고 싶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위에 있는 세 개랑 아래에 있는 세 개랑 그죠? 노란색으로 표시한 that은 원래 지금 뭐예요? 큰 차이 없어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말을 좀 뒤에 길게 붙였다라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위에 세 개하고 아래에 있는 세 개하고 극명하게 하나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힌트는 제가 이걸 동격이라고 얘기한다는 거기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여기는 이 뒷부분에 문장이 잘못된 게 없죠. 그러니까 그 하나의 문장이죠. 이 앞에 거하고 상관없이. 하지만 아래에 있는 요 that 세 개는 어때요? 겹치죠. 이 person이라는 말을 그대로 이렇게 요 묶어줘서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가 하나의 주어처럼 이렇게 쓰여져. 여기가 또 한 번 주어의 역할도 같이 하죠. 문장을 여기는 아이고 여기는 목적어였네요. 요 뒤에 있는 목적어 같은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원래 이렇게 that을 썼는데 이 뒤에 있는 요런 형태의 문장에서도 that을 쓰니까 굳이 앞에 있는 이런 말들을 이게 겹쳐서 두 번 쓸 필요가 없죠. 그죠?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요 위에 거 세 개를 순수한 형용사절 접속사로 보는 게 맞고 대부분의 문법책에서 동격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밑에 있는 거는 순수한 형태의 형용사절 접속사가 아니고 대명사 하나의 역할까지 좀 하는구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앞에서 말하는 이런 that하고는 조금 다른 용어로 불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관계대명사라는 관계사예요. 정확하게는 관계사라는 이름으로 불러온 겁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이해 가셨어요? 정리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장하고 문장을 연결하는 기술이 아니고요. 앞에 있는 명사를 좀 수식을 하는 말을 붙이고 싶은데 그냥 길어졌을 뿐이에요. 대신 that은 원래 가르치는 신호가 그래요. 명사 나오고 이게 뒤에 that 나왔으면 뒤에 문장의 형태로 좀 읽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사실 그 사실 뭔데 이런 거 나한테 뉴스 줬는데 이렇게 됐죠? 계속 여러 번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면서 좀 따라오셔야 돼요. 이 부분까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면 원천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화면을 잠깐 옮길게요. 다시 이걸 지우고 내려가자면 자, the car 해놓고 차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싶어요. 영어는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서 하지 않고 뒤로 붙인다 그랬어요. 수식하는 말을 뒤에 붙였어요. 근데 카는 설명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긴 말이 좀 들어가네. 그게 뭐였냐면 네가 샀던 차였어. 그 차가 지금 broken 뭐 뿌개졌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어는. 요 말은 이렇게 가져가라는 신호가 되죠. 또 하나 더 해볼까요? The cat 해놓고 근데 걔가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has a disease 이건 좀 예문이 좀 아닌 것 같다. has a 뭐라고 할까요? 병 걸렸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 좀 예문이 아닌 것 같아서 has a broken leg라고 해볼까요? 뭐 부러진 다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말로 이거를 좀 부드럽게 합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부러진 그 고양이가 네 고양이였어. 네가 키우던 고양이였어. 이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역할이 뭡니까?
문장을 연결을 해요. 뭘 문장을 연결을 해요. 연결을 하긴. 그냥 이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붙이겠다는 거지. 근데 제가 이 문장을 왜 쓰냐면요. 보통 이런 문장을 어떻게 나누는지 알아요? 이렇게 써요. The cat. 다음에 is yours. 이렇게 써요. yours 이렇게 쓴 다음에 또 뭐예요? The cat has 간단하게 쓸게요. broken leg. 이렇게 써요. 이 두 문장을 합치니까 이 문장이 나온다라는 거지 같은 설명을 해요. 이 두 문장을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cat 던져놓고 설명하는 말을 좀 길게 써고 어쩌다 보니까 그 뒤로 이제 나머지가 그 원래 문장의 나머지가 나오고 이렇게 좀 직선적으로 가는 거지. 어디 이 두 개 겹치는 걸 이걸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좀 제가 또박또박 다시 써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자동차로 할게요. The car is broken. 차가 지금 부서진 상태야. 부서져 있어. 근데 네가 그 차를 샀어. 그 차를 샀었어. 여기서 그죠? 이런 두 문장을 여러분 머릿속에선 이렇게 두 문장을 생각을 했는데 이거하고 이게 겹치니까 이 중에 하나를 which로 관계대명사 써서 which로 바꾸고 그런 다음에 요 부분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새로운 하나의 형태의 문장을 만들어서 쓴다. 시끄럽다고 하세요 그냥.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 말로 편하게 해볼게요. 그 차 부서졌어. 근데 그거 네가 산 거잖아. 이 말이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럼 뭐예요? 두 개 연결하려고 뭐 붙이면 돼? 그냥 and 붙여버리세요. 그냥 끝났어요. 그 차 부서졌어. 그리고 그 차가 네가 산 차가 그 차야.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고 빠릅니까? 훨씬 더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문장을 연결할 때 쓰는 거는 관계대명사가 아닙니다. 명사에 대한 설명을 좀 길게 가져가고 싶을 때 그냥 쓰는 거예요. 단지 그게 조금 더 세분화하자면 관계 대명사하고 부사로 좀 분화가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다음 넘어가는 슬라이드로 가서 할게요. 제가 지금 10번까지 아니구나. 어디까지 썼지? 잠깐만요. 요 얘기 그래서 두 문장 연결 절대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근데 그래서 자 어떻게 합니까? 명사에 대한 설명이 길어지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대 붙여서 쓴 거예요.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문법이라는 건 그렇게 복잡 다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사에다 대 붙여서 썼어요. 그냥 쭉 계속 쓰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위에서 제가 써드린 문장을요. 1번처럼 해석을 해주는 게 맞아요? 2번처럼 해석을 해주는 게 맞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맞을 것 같으세요? 둘 다 가능하죠. 둘 다 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여자애를 만났어. 수업에서. 근데 그게 좋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근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수업이 좋았어. 수업이 좋았어가 될 수도 있고 만난 여자의 걔가 좋았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둘 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관계대명사 쓰면 가장 가까이 있는 명사를 선행사로 보는 게 맞습니다. 보통의 경우. 그러나 이렇게 전치사구가 있을 때는 이거 빼고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선행사로 봐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토익도 그렇고 수능시험도 그렇고 요거 가지고 낚시 거리 많이 합니다. 내용 봐야 돼요. 결국에는 선행사 찾는 거는. 근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문장에서 어떤 게 가능하느냐. 선행사는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어요. 된만 갖고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말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쁘고 깜찍한 그녀의 핸드폰 이렇게 한국말로 했다고 쳐보자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럼 예쁘고 깜찍한 게 그 여자애란 얘기예요? 핸드폰이 그냥 이쁘고 깜찍하다라는 얘기예요? 보통은 그녀라고 여기서 그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남자일 거야. 그래서
이것도 한국말로 얘기하자면 이거 중의적 표현이라고 그래갖고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말을 다른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냥 요거를 뭐 예쁘고 깝지가 그녀 그리고 잘라갖고 그녀가 가진 핸드폰 이렇게 잘라주던가 아니면 그녀가 가진 예쁘고 깜찍한 핸드폰 이렇게 어순을 그죠? 한국말도 어순을 요때는 주의해서 바꿔줘야 되는 게 맞아요. 국어적으로 그게 뭐 국어 국문학적으로 옳은 것이냐라고 저한테 묻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예문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명사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하려고 that을 붙여서 썼는데 that이 원래 뜻이 뭐예요? 그거라는 뜻도 되고 그 사람도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야 좀 헷갈리니까 구분해서 쓰자라고 지금 나온 게 이거예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을 먼저 보지 마시고요. 사람일 때는 야 이거 쓰자. 사물일 때는 야 이거 좀 쓰자.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문법 보통 설명을 할 때 저기 뭐지 관계대명사를 이걸로 구분하는 걸 먼저 가르친 다음에 이것도 되긴 돼 이래 버리는데 완전 거꾸로예요 여러분. 완전 거꾸로. 원래는 설명하는 말이 길어지면 다 덧붙여서 썼기 때문에 쓰다가 보니까 어때요? 그냥 일반적인 접속사가 아니라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린 관계대명사 같은 것도 다 that을 썼는데 간단합니다 여러분. 헷갈리니까 분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헷갈리니까 소유격으로도 이렇게 분화를 시켜버린 거고 목적격도 이제 주격이냐 목적격 뒤에 있는 문장의 구조가 틀려지죠. 주격이냐 목적격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whom이라는 단어를 만들긴 만들었어요. 그러나 어때요? 뒤에 어차피 내용 보면 이거 가지고 구분할 필요 없죠. 굳이 whom 안 쓰고 그래서 이 자리도 그러니까 who 써버리는 거예요. 언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면 그냥 써요. 아주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제가 그래서 이거 1강이죠. 1강 처음에 영어가 문장 만드는 원리나 어떤 영어가 가진 언어의 특성 이런 거 설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영어는 편하면 그냥 갖다 써요. 반대로 그냥 갖다 쓰다 보니까 헷갈리면 야 이건 쓰지 마. 룰이 그래요. 문법이라는 게. 그런 거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명사를 설명하는 좀 수식하는 대절을 붙인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근데 그게 조금 특이하게 그냥 대절이 아니라 뭐라고요? 명사 하나 앞에 말한 명사의 뜻을 한 번 더 먹더라. 그것 때문에 탄생한 게 관계대명사. 그리고 that만 쓰기에는 이상하니까 이걸로 그러니까 보통은 이거 쓰죠. 보통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앞에 문장 가볼게요. I met the girl 그 다음에 in the class 해놓고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근데 걔가 있잖아. 그냥 그죠? that보다는 who가 훨씬 더 빠르게 나오겠죠. 언어가 이미 만들어지고 나니까. 요런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요번에는 제 비디오를 좀 넣고 싶은데 물론 뭐 제 얼굴 보고 싶진 않으시겠지만 어떻게 해도 안 들어가네 이거? 좀 이렇게 해볼까? 이거 좀 될까요? 요렇게라도 좀 넣어볼게요. 콜이지만 그러면 자 this is the place 여기가 그 장소야. 그 장소가 어디냐면 내가 살고 싶은 데야. 요것도 가능하죠. 그죠? 가능합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번의 대은 어떤 데 관계대명사의 대시 아니라 이번엔 관계부사의 대시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나눠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대에서 다 분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계사라는 이름을 그런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대시 가르치는 게 장소이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where라고 딱 써주면 그죠? 의미 연결이 훨씬 더 빠르죠. 여기가 거기야. 그 장소, 그 자리가 말이야. 내가 살고 싶은 곳이거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무슨 두 문장을 연결을 해요? 연결을 하기.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I want to know the way. The way 여기선 방법이란 뜻입니다. That you solve this. 네가 이것을 해결한 그런 방법이 궁금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I wanna know 해준 다음에 이번에는 이것도 필요 없고 그냥 how로 묶죠. 묶으면 연결 가능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같은 원리로 the time that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장을 풀었으면 the time that 할 것 같은데 결국 의미상 when이잖아요. 이렇게 묶어지는 거예요. 그죠? 물론 지금 이 문장은 어떻게 해요? This is the place도 필요 없고 그냥 this is where I want to live 이렇게 그냥 붙일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어떤 방법, 어떤 규칙이 나오나요? 관계 부사는요. 관계 부사는 그래서 뭐예요? 선행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지금처럼 이것까지 다 없애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원칙이 하나 더 탄생을 하죠. 근데 그게 법칙이 아니에요. 말이 이게 보여주잖아요. where가 장소라는 거 이미 보여주고, 맞잖아요. when이 어차피 시간이라는 거 보여주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 더. 그렇기 때문에 관계 부사로 대시 쓰이긴 해도 선행사는 생략 못하죠. 왜요? 그거 엄청난 법칙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관계대명사를 이거 대신에 that을 써버리면요. 관계 부사죠. 좀 정정하겠습니다. 관계 부사를 that을 써버리면요. 뭔지 어떻게 알아요? 선행사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어려운 법칙이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쓴다 그랬죠. 못 알아보잖아. that을 써버리면 못 알아봐요. when을 쓰면 알아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관계 부사는 선행사를 생략을 가능하다. 그러나 that은 안 된다. 라는 거를 그렇게 딱딱하게 규칙으로 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써보세요. 이게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냥 그걸로 끝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더띵 휘치는 that으로, 그러니까 더띵 휘치 혹은 that을 써야 되는데 what이 원래 무슨 뜻이 있어요? 뭐 이런 뜻 있잖아요. 뭐 난 뭘 좀 봤어. 근데 그게 거기 있던 거야. 나한테 뭘 좀 말해줘. 네가 원하는 걸. 이해가세요? 그래서 what은 또 이제 형용사절 접속사가 아니라 아예 명사절이에요. 근데 이런 설명은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what은 지금처럼 뒤에 있는 것까지 합쳐서 그런 거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것까지 합쳐서 그런 거 이런 식으로 의미를 만들 때도 있고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what 뒤에 명사가 붙어서 어떤 거, 어떤 종류, which 들어가서 어떤 거 이런 식으로 그냥 쓰일 수 있다. 여러분들은 그것만 알아두셔도 돼요. 제가 이 얘기 지금 다 드리는 거는요. 문법 어떤 문제 나오는 그 답맞추는 그 스킬 이런 거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문법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금 토익에서 약간 어느 정도 700 넘어서 한 8, 900의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도요. what이 뭐 명사절이고 뭐 관계 형용사로 어떤 이런 설명은 필요 없고요. 진짜로 그냥 what이 지금처럼 이런 거 뒤에 있는 것까지 의미 단위로 묶어서 이렇게 볼 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요렇게 쓰였을 때는 이게 무엇이 아니라 어떤이라는 뜻으로 그냥 갈 수 있다. 이것만 아셔도 진짜 솔직히 그 독해 수준에서 문법 문제 나오는 거 맞추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 다 설명하고 부가적으로 요거까지 잠깐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봐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어떤 거 요거는 보세요. 일단 이게 학교야. 그리고 나는 거기에 가고 싶어. 이 말을 인데 그게 학교야. 그 학교 거기에 내가 가고 싶어 해. 요렇게 설명하는 말로 두 문장을 합쳤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스쿨에 대한 이 문장을 지울게요. 이 문장 하나를 통으로 이 스쿨에 대한 설명으로 그냥 집어 넣어 버렸어요. 그쵸? 그거예요. 보는 시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아무리 이게 같은, 그러니까 기존에 설명하는 거랑 같은 것처럼 보인다 그래도 제가 그래서 이 and를 절대 안 빼요. 아무튼 요렇게 썼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house니까 일단 대시나 which로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이 뒤에 문장을 다 써줘야 돼요. 다 써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전치사를 절대 없앨 수 없습니다. 이거 어디서 들은 거랑 똑같은 건데 결국에는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이러지 마세요. 요거는 제가 아예 처음에 자동사하고 타동사를 구분을 해야 한다. 그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할 때 이 인이 왜 생략이 불가능한 건지 다 설명드렸어요. 단지 지금 보통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걸 그냥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그 집인데 나는 그 안에서 살고 싶어. 이게 그 집이야. 그 자리는 내가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전체적인 뭐 뜻은 똑같다라 그러는데 똑같은 게 아니고요. 조금 저기 뭐지 비슷한데 그게 의미 차이를 만들 정도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다 정도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 길게 떠드니까 상당히 좀 힘에 붙이지 마. 오, 이렇게 키우면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줄일게요. 왜 안 줄어드니? 안 줄어드니? 오, 죄송해요. 놀래켜드려서. 이러고 싶진 않으셨을 텐데. 이런 걸 기대한 건 아니실 텐데. 자, 이것으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그냥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한 사람이라도 진짜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겠고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영어 때문에 공부하느라 힘들어 하셨던 분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녹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영어하고 한국어의 어떤 어순체계나 시스템이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머릿속에서 두 가지 문장을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하나로 그러니까 두 개의 문장 속에서 그 공통되는 단어 하나를 찾아갖고 그걸 바꿔서 다시 최종적으로 완성된 문장으로 만들어서 말을 하는 프로세스를 거치는 사람은 없어요.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있겠죠. 뭐 아주 천재들. 그런 거를 다 거쳐도 말하는 속도, 일반적인 사람이 주고받는 말하는 속도하고 똑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천재적인 사람들, 아니면 사이코패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구조를 가진 사람들, 그 정도 되지 않는 이상은 없어요. 그러면 이 설명 말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건지를 여기다가 써줄게요. 일단 제가 앞전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접속사를 이해하셔야 돼요. 두 문장 원래 연결을 하려 그러면 이런 접속사 쓰면 끝나요. 그러니까 자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and도 되고 but도 되고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여자애 하나 안다. 그리고 혹은 벗으면 어떻게 돼? 근데 걔가 군인이야.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두 문장 연결하기 위해서. 그죠? 그냥 아무거나 됐든 접속사 그냥 하나면, 물론 완전히 아무거나는 아니겠지만, 그냥 연결할 수 있는 접속사 하나만 써주면 두 문장 연결하는데 훨씬 더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걸 찾아서 뭘 바꾸고 다 필요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두 문장을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요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문장을 뒤에 덧붙이고 싶은 거예요. 정확하게 봐주세요.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을 연결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문장을 써놓고 요거에 대한 설명을 그냥 좀 덧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뒤에 설명할 말이 어떻게 되나요? 긴가요? 짧은가요? 문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죠? 이 안에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치사를 써야 되나요? 접속사를 써야 되나요? 일단 접속사를 써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 명사 뒤에 설명하는 말이 좀 길어지면 그냥 다 대붙이면 끝나요. 다. 정말 다 그래요. 그래서 대시 뭐예요? 관계대명사도 되고 그냥 일반적인 접속사도 되고 심지어는 이거 관계 부사로도 실제로 쓰입니다. 다 됩니다. 그래서 일단 that을 붙여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일단 that을 붙여버리고 붙여놓고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that이 원래 뜻 자체가 그거라는 뜻이 있죠. 거기에 더해서 앞에 내용하고 비춰봤을 때 그게 사람이면 그 사람이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썼는데 이미 요게 그 사람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냥 아예 근데 그 사람이 군인이야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인 문장이 이렇게 되죠.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두 문장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명사에 대한 설명을 좀 길게 넣고 싶을 때 쓰는 게 관계대명사예요. 수식하는 말 혹은 설명하는 말이 길어지면 문법적으로 주어 동사의 관계를 갖는 절이 나오면 접속사를 써버린 거예요.
근데 왜 접속사라고 부르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요 뜻이 접속사의 기본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여기다가 대쉬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and에 해당하는 하나랑 she에 해당하는 요거 하나가 하나로 합쳐져요. 이게 관계대명사에 대한 설명의 끝이에요. 네,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접속사의 기능을 하는 게 맞죠. 일단 접속사의 기능을 하는 게 맞는데 대명사 하나의 뜻도 가져가더라. 그 말은 맞아요. 그 설명은 맞아요. 됐습니까? 그러나 잘못된 설명은 뭐라고요? 관계 대명사는 두 개를 연결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요 말에 대한 특정 어떤 명사에 대한 설명을 좀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게 맞아요? 이 대시라는 거는 무슨 접속사로 보는 게 맞아요? 거를 수식해주는 이 전체가 하나로 묶어져서 형용사 한 개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죠. 이게 여러분 관계대명사예요. 제가 왜 뜸을 들였냐면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한번 봐주세요. 이런 거 실전적인 문장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The fact that she is a gang. 특히나 이제 글로써 문법으로 뭔가를 설명을 하고 문장 구조 이것만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설명, 이런 식의 결론이 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갈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접속사 자체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 얘기를 잠깐 먼저 할게요. 영어가 어떤 식으로 됐든 간에 문장이 이런 형태로 끝이 나면 여기에 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어요.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을 땐 어떻게 해줘야 된다? 아직 문장의 전체적인 뜻을 끝내지 말고 뒤에 있는 한마디 정도 덧붙여서 이해를 해라 라는 신호탄을 이 위치에서 주게 돼 있어요. 그게 전치사 아니면 접속사예요. 근데 요 이어붙이는 말을 붙여야 되는데 그 뒤에 말을 이 관계로 볼 거야 아니면 이 관계가 아닌 걸로 볼 거야, 그 구분을 위해서 접속사하고 전치사가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게 지난 강의에 했던 거를 조금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는 이걸로 넘어가고, 접속사 그러면 이거 뒤에 조그맣지만 쓸게요. 이 뒤에 또 하나의 어떤 문장을 연결을 하고 싶은데 연결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요 녀석이 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요거 보시면서 혹시라도 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에 접속사 전체적인 구도를 이해하고 넘어오셔야 돼요. 제가 먼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간략하게 리뷰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요걸로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접속사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고 그 중에서도 종속적으로 연결을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이런 용어를 다른 말로 바꿔 쓰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 종속 중에서 형용사절 접속사가 있고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관계사는 접속사의 일종이에요. 접속사의 일종인데 약간 좀 특이한 거예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제가 진짜 그 영상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시청 주의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포자를 위한 자력 갱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요, 관계사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하려고 해요. 뭐 다른 것도 많은데 제가 오늘 이 관계사에 대한 얘기가 좀 하고 싶어서 그동안의 설명을 다 펼쳐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 한국에서 영문국어 가르칠 때 제일 잘 못 이상하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사예요. 그리고 관계사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문장을 읽고 독해를 할 때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제 채널에서 앞전에 했던 것 중에 접속사의 개념 정리 이거 9, 1 요 강의입니다. 요것만큼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오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요 여러분 진짜 제가 제 채널 홍보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개념이고 어려운 개념이고 그러나 큰 개념이에요. 이거 이해를 해야 큰 문장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래 할 말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접속사에 대한 개념을 밑바탕에 깔고 관계사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요 강의 중에서도 형용사절 접속사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거 이해가 안 되신 상태에서 지금부터 하는 제 얘기를 들으시는 거는 아무 소용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 중에 이 부분이 제일 하기 싫은, 제일 잘못됐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관계사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문장을 연결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관계사는 두 문장을 연결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눈에 보이는 형태가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들리면서 다른 사람들 혹은 열심히 일하시는 다른 강사분들 좀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심한 경우에는 접속사하고 관계사가 무슨 차이인지 구분 못하면서도 독해 강의하고 이런 분들 많아요. 의외로.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는데 그런 걸 좀 바로 잡겠다라는 뜻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 관계를 이해를 하셨으면 접속사의 일종으로 관계사가 있다라는 결론까지 내셔야 돼요. 오늘 그 설명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중간에 자르기는 진짜 무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강의만큼은 진짜 더 길어지더라도 그냥 좀 한 번에 좀 갈게요. 자, 그러면 기존에 설명하고 있는 거를 잠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관계대명사. 나는 어떤 여자애를 알아. 근데 그 여자애가 군인이야.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고 싶으면 A라는 문장과 B 문장 두 개 사이에 공통 가르치는 것이 똑같은 요거를 찾아서 이 뒷문장에 이것을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후 혹은 which로 바꾸는데 여기서는 후가 되겠죠? which로 바꾸고 붙여서 써주면 된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설명이 틀린 거예요. 이 설명이.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국말로 생각하셔도 돼요. 이런 거는. 자, 나는 어떤 여자애를 알고 있어. 근데 걔는 군인이야. 한국말로 그냥 천천히 생각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내가 어떤 여자애 아는데 걔 군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은 내 머릿속에서 난 이 문장을 생각을 하고, 그죠? 이 문장을 생각을 하고, 두 문장을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두 개의 공통적인 단어 하나를 다시 한번 또 관계대명사를 바꿔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편하겠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나 어디 여자애 알아. 근데 걔 군인이야. 이렇게 내뱉는 게 빠르겠어요. 당연하죠. 그냥 당연히 그냥 내뱉는 게 빨라요. 그럼 무슨 얘기냐? 보통 문법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 두 개의 문장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걸 바꿔서 하나로 붙이는 기술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